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쇼니치 9주차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하게 된 2학년 조재섭입니다. 이게 지금 정준이가 2학년 김정준이 일하는 카페에 와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아가지고 좀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지금 정준이가 옛날부터 자기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카페에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과제 이 프레젠테이션도 할 겸 정준이도 볼 겸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정준이가 어떤 그 여자 알바랑 같이 하고 있는데 둘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정준이가 막 말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왠지 정준이도 뒤늦은 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어 하죠. 지금 정준이가 이렇게 커피도 갖다 주고 되게 좋네요. 정준이는 저 아르바이트 하는 애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말 걸고 막 하는 게 뭔가 저 녀석이 지금 봄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아직은 연애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런 뜻깊은 사랑이나 기회가 나타나면은 잡고 싶네요. 오늘 아침에 그 솔개 동영상에서 보여주셨듯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은 그거를 먼저 이렇게 선택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하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었는데, 그 모든 인생사에 적용을 할 만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인생은 선택의 갈림길인데,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자기 신념에 의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토대로 행동을 맞춰 나간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일요일 오후 지금 4시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비가 왔어요. 오랜만에. 요 며칠 동안 너무 날이 뜨거워가지고 요즘 계절에 맞지 않게 뜨거워가지고 이번 여름은 무지무지 뜨겁겠다 하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단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를 원래 좋아해요. 비가 내리는 걸 좋아하고 이런 구슬비가 내릴 때 비를 맞으면서 거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에 맞게 오늘 우산도 안 썼고요. 쿨하게 비를 맞았는데 좀 온몸이 상쾌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마르니까 땀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찝찝하긴 한데 얼른 프레젠테이션 마치고 집에 가서 씻도록 해야겠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원래 살던 동네에 내려갔다 왔어요. 저기 서초구 양재동에 살고 있는데 엄청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하니까 친구들도 보고 부모님도 보고 동생도 보고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변함없이 친구들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상황이고 언제 만나도 변함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게 정말 크나큰 재산이고 제 인생의 행복도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아침에 먹고 왔는데 맨날 고시원에서 살면서 변변치 않은 밥을 먹다가 집밥 이런 거를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런 게 행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자기 주변한테 최선을 다하고 항상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다 보면은 행복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찾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너무 멀리서 찾아가지고 잡힐 듯 잡히지 않은 행복이 아닌 환상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게 지금 살아가는 그런 방법 같습니다. 정준이가 멀리서 웃고 있는데 되게 창피하네요. 교수님은 주말에 뭐하고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또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시거나 또 다른 분야로 진출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정진하고 매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이거는 일이 아닌 자신의 꿈을 쫓는 거니까 꿈을 쫓으면은 어디에 있더라도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꿈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저 쳐다보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튼 구두차 초미츠 기공학 이 손해학습 영상을 교수님께서 2주 전쯤에 올려주셨는데 입상 조각편인데 요즘 실습으로 입상 조각을 나가고 있어요. 아직 이거를 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인공치 대열까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입상 조각을 할 텐데 이렇게 손해학습 영상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복습을 하게 되어가지고 실습 시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입상을 조각하는 건데 이 치가 말 그대로 덴처 베이스 이 치은 부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곳을 치은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인공치아가 배열된 후에 그 치상이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작하는 과정을 치은 형성 과정이라고 해요. 치은 형성을 하려면은 이렇게 의치상을 조각을 해야 되는데 그 파트가 의치상 조각 파트이고요. 치은 형성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치를 배열을 한 다음에 왁스를 압접을 하거나 용해가지고 의치상을 조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치은을 자연스럽게 형성을 하여가지고 의치상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치은 모양과 같이 엠브레즈로 넣어주고 너무 치관부가 많이 드러나지 않게 또 너무 적게 드러나지 않게 공식에 의해 가지고 치은 형성을 하게 됩니다. 치은 형성 순서입니다. 이 인공치가 매몰되어 있는 위치상에다가 왁스를 첨가해 가지고 치은 형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용융법이 왁스를 녹여가지고 그 위치상에다가 부어서 용융시키는 용융법이 있고, 두 번째로 압접법인데 이거는 필요한 만큼의 왁스를 잘라가지고 붙여 넣어서 조각하는 압접법이 있습니다. 치은 형성 순서이고요. 용융법과 압접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파란색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연필 글씨에 동그란 원의 형태를 만들고 끝부분부터 알코올 램프 불꽃으로 가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녹은 왁스를 필요한 부위에 떨어뜨려가지고 왁스의 첨가량이 충분하도록 녹은 왁스를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열된 스파츌라로 인공치의 순 편면에서 변연부에 이행되도록 수정을 하는데 이 인공치의 순 편면보다 약간 높게 형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높게 형성을 하여야 조각을 통해 가지고 남는 부분을 조각을 해 가지고 정확한 치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순면 거기보다 높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치은현은 인공체 치경선 부위를 따라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렇게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치은이 퇴축을 하기 때문에 치은형과 시간유대 형태랑 위치도 변한다는 것을 안 다음에 웹상을 조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치은인을 형성할 때 조각도는 치면에 접촉되고 치아면에 대해 전치부는 60도, 부치부는 45도 각이 되게 하여서 왁스를 절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아까 용융법에 의해 가지고 많은 왁스를 부었는데 원래 순현면 치는 부분에 원래 그거보다 더 왁스를 많이 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절단을 하면은 위치상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림 보시면 전치부의 순측면의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페이드로 해줘가지고 치근의 융기부를 형성을 합니다. 전치부 이 치근부를 보시면은 치근이 약간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데 거기를 형성해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움푹 페이드로 전치부의 순측면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페이드로 파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치부 협측면에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페이드로 해줘서 치근 융기부를 형성합니다. 전치부, 구치부 마찬가지로 치근 부분이 약간 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치근 융기부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치근의 길이와 위치를 나타내도록 삼각형의 표식을 하는데 이것은 개의 치아의 치근의 길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려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치근 부위의 돌출부와 함몰부가 망곡을 이루어가지고 자연치은 조직면을 보강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돌출된 부분이랑 함몰된 부분을 망곡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만 실제 치은 형태같이 나타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망곡을 이루도록 조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상하의 구개부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전치부의 설면에서 구개부에 이른 치주 부분의 S자 형태의 부드러운 곡선이 되도록 형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개면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mm에서 2.5mm이지만 구개부 후면 부위는 구개 점막과 자연스럽게 2mm로 두께를 조절하여서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하악 설적부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악 구치의 설적 부위는 치아면에서 의치상으로 이루는 면이 약간 오목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치삭 조각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각된 의치상의 모양입니다. 실제 치아와 자연스럽게 여기 치근의 융기부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각을 형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의치에 점각면이 이루어지는 좋은 모양을 보여주게 되니까 평평한 면에 비하여 위생적이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말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순측 부위에만 실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칫솔 같은 걸로 살짝 문질러 주면은
자연스러운 정강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이듯이 이렇게 송송송송 약간 패인 부분이 이게 정강면인데, 이것은 칫솔에 솔을 이용해가지고 문질러주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칫솔을 이용해서 정강면을 형성해 주도록 합니다. 정강면이 형성된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연 특성적으로는 무게추벽과 절치우들을 형성해줘야 합니다. 이건 너무 밋밋하죠? 근데 이런 면에다가 이렇게 절치우들을 형성을 해주어가지고 자연적인 형태가 특성이 묘사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행복의 줄은 보이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형성해주냐면, 그 실습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퍼티를, 자기 입안에 퍼티를 떠가지고 형성을 해주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퍼티를 떠가지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특성이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절치우드랑 행복의 주름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그다음 반원구를 형성해줘야 합니다. 아이고, 뭐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엑스상 조각 전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용융법과 압접법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무엇을 해줘야 하나 이게 고민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용융법을 통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압접법도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용융법에 아무래도 왁스를 충분하게 연화시켜가지고 이 엣지상에다가 왁스를 부어놓고 조금 남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조각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융법이 압접법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습 시간에 이제 인공집 배열까지 끝마친 다음에 엣지상 조각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배웠던 걸 토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어려운 단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이가 준 커피가 상당히 쓰네요. 요즘 이제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6시에 가가지고 학교 끝마치자마자 6시에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원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었는데 뭔가 계속 집에다가 손을 벌리기도 뭔가 조심스럽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몸은 좀 고되고 뭐 어떤 공부나 이런 거에 지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 일에 대한, 그런 알바에 대한 뿌듯함도 종종 생기고 하니까 뭐 힘든 거야 감수하고, 2시에 끝나가지고 어차피 9시 수업이라 해도 충분히 5시간 정도는 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지를 굳게 먹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소리가 들릴까 진짜 모르겠네요. 이게 정말 시끄러워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좀 맥주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맥주 따르는 것도 되게 재밌고, 사람들 상당히 조금 취객이 오면 짜증이 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일단 인내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르바이트에 임하고 있는 나날들입니다. 주말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안 하고 주말에는 있어가지고 그럴 때 못다한 공부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정준이가 일하는 카페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남은 주말 편안하게 힐링하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평일이니까 또 내일의 준비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해야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